글로벌 기업들이 테슬라, 뭐 폭스바겐, 볼보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배터리 생산 다 내재화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장 기업들 중에 관심 가져야 되는 기업이 있나요? 요 세 군데 정도를 제가 늘 염두에 좀 두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를. 현대자동차 전체를 갖다가 재사용 자동차, 아까 전력 사용 그 디바이스로 쓰는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마 현대 네. 그룹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SS 영역하고 지금 같이 가야 되는 영역인데, 제가 알고 옛날에 우리 이 대표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SS 영역에서 한국이 원래는 가장 잘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관련 업계분들을 만나봤는데 지금 이 SS 영역에서 한국이 사실은 순위가 지금 한 30위로 지금 밖으로 밀려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맞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예. 화재 때문에 화재 때문에요? 제 기억으로는 ESS가 설치되고 나서 최근까지 해서 한 30여 건의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세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원인은 뭐 그런 거죠. 뭐 배터리 시절 회사에서는 뭐 이거는 이제 회로 쪽 문제다. 또 회로 쪽에서는 이거는 실 문제다. 서로 이제 아웅다웅 하고 있는데 일단 어느 쪽 손을 들어주기 어려우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야 그러면 일단 중단.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저희 파트너사 중에 ESS 관련한 좋은 회사가 많이 있는데 매출이 제로입니다. 발주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다 멈춰 있어서 이쪽에 이제 사업 분야를 수소로 돌리고 있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18년, 19년도 마지막 어떤 그런 큰 이슈가 된 이후에 이제 ESS 시장이 다 죽어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제 LCO계 배터리가 이제 소형,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중형, ESS는 대형으로 가는 와중에서 일단 ESS에 맞는 배터리를 쓰지 않았던 문제도 좀 있고, 너무 좀 급했죠. 그러니까 뭐 정부 정책으로도 친환경 뭐 신재생을 좀 육성해야 되니까 배터리 빨리 공급해서 해라고 해서 이제 막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맞지 않은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화재가 나기 시작하고, 근데 사실 이게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풀어줘도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저희 업계의 생각이고, 또 ESS가 뭐 발전용 사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신재생이 저희 나라가 탄소 제로가 지금 거의 꼴등 수준이고, 제가 알기로도 OECD 뭐 50개 국가 저희 도시에서 서울시가 거의 최하위권에 있고, 서울 같은 경우가 그 엄청 많은 빌딩을 갖고 있지만 빌딩 옥상에 태양광 설치한 게 1.5%밖에 안 돼요. 그 많은 빌딩을 왜 놀리고 있냐. 태양광 설치를 해서 배터리를 달고 필요한 전력을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자기들이 쓰건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남는 건 팔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뭐 자기 자가 소비만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는 한데 화재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다 지금 막혀 있고 해서 일례로 이제 최근에 저희 회사가 참가한 그 상암동에 있는 서울 에너지 드림 센터가 이제 10주년 기념 행사를 해서 제가 참가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SK 배터리가 달려 있는데 끊겨 있어요. 거기는 이제 에너지 드림 센터니까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를 홍보하는 그런 센터인데 거기에 이제 배터리가 다 장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절단돼 잘려져 있습니다. 그 ESS는 일반인들이 모를 수 있는데 이 배터리를 저장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있고요. 가정용과 기업용이 있고, 또 뭐 정부, 지자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쓰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크기와 면적이 다 다르고요. 근데 이 SS라는 거는 전기 문제, E라는 건 전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배터리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화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와 화학 쪽을 다 잘 알아야 잘할 수 있는 게 이 SS 영역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정부에서 이 SS 영역이 이제 우리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강제성도 없고 보조금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거의 산업이 점점 낙후해서 폐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기차 문제가 환경 문제하고 연관되는데, 만약에 전기라는 것이 이게 친환경으로 나온 전기가 아니면 결국은 우리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한국도 그 책임에서 물러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전기를 내려면 친환경을 내는데 친환경의 가장 큰 문제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풍력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이지 않은 걸 평시에 저장을 잘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SS 산업은
되게 중요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산업입니다, 사실은. 근데 한국은 지금 이게 거의 폐쇄되는 상황에 가서 저는 중요시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담당 공무원도 지금 뭐 1명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폐배터리가 이게 데이터 플랫폼 관리로 가려면 이것 또한 같이 가져야 되는데, 박사님께서는 지금 아까 그 데이터 플랫폼 이런 쪽으로 계속 지금 관심 갖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어떤 전기차를 재사용하는 그렇죠. 측면에서 하다 재활용, 보니까 제가 재사용. 지금은 네. ESS 거기 뭐 진흥에 고문 고문으로 담당하고 연락을 계시잖아요. 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12월 22일 날 네.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 발표를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네. 보면 스마트 그리드가 있습니다. 네. 실적으로 앞으로의 그 넷제로 2050은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쓰자. 네. 기본이 전기 에너지입니다. 기본 전기 전기 에너지죠. 쓰고 예. 그다음에 전기의 거의 90%를 신재생. 네. 그 중에 태양광 풍력을 70%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태양광 풍력 엄청 많아질 겁니다. 네, 이 네. 자체가. 그러니까 네. 전기가 다양화되는 거죠. 네, 네. 태양광 풍력, 태양광 낮에만 나와요. 네. 그죠? 네. 풍력은 또 그 기후에 따르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발전 자체도 보면 우리가 낮에 많이 쓰고 밤에 결국은 이 전력 수요 관리를 어딘가 저장하는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저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실시간, 전기라는 건 실시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ESS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네. 화재 나는 걸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그 네. 문제는 네. 해결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여기에 신성장 농력 4.0 추진자를 보면 큰 흐름에서 보면 분산 전원이라든가 에너지 수요 관리 해가지고 상당히 수요 관리 쪽으로 많이 돼 있어요. 여기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에너지 수요 이 트렌드 관리. 보면 네. 정부의 정책 방향도 맞춰서 잘 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현장에서는 추진력이 듣지 않나.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화재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네. 이제 추진하니까. 근데 큰 흐름에서는 이와 같이 에너지 수요 관리 측면에서 ESS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기차 부분도 뭐 설명드린 것처럼 네. 이 전기차가 화재가 나긴 나죠. 네. 사실 부딪히거나 하면 그렇죠. 자연발화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요즘에 뭐 그 중국 뭐 LFP가 안전하다 하지만 이제 비아디 네. 자동차가 네. 몇 번에 이제 그 충전 중에 화재가 나는 케이스도 네. 있었고. 네. 근데 이제 ESS 화재를 자꾸 이제 뭐 얘기를 정부에서 많이 하시는데, 일단 자동차처럼 ESS도 과거에 그런 발화 위험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전기차가 화재 났다고 안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네. 일처럼 그렇죠. 화재가 난 건 과거 일이고 네. 많이 보완이 됐으니까 네. 이제는 저희 나라가 이제 순위가 떨어지고 있고 네. 활용을 전혀 안 하고 네. 있으니, 물론 태양광 같은 경우가 이제 경제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뭐 태양광 판넬 설치하고 여러 군데 들어가면 이제 이게 코스트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생산 단가는 뭐 원가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 좀 나온 이익이라던가 이렇게 그렇죠. 떨어지니까 네. 경제성 논리로 본다면 태양광이 맞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안 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가 다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만 안 할 수는 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ESS도 화재 위험은 있지만 전기차처럼 안 다닐 거냐 그런 그렇죠. 차를 ESS도 할 수밖에 없는 할 건데. 수밖에 없는 네. 건데 왜 이거를 네.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풀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참 이런 면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전기 가격을 매길 때 기업한테나 가정도 똑같고 많이 쓰는 기업한테 많이 때리거든요. 그리고 환경비나 이런 모든 걸 다 많이 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자체 이 ESS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체가 설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딩을 다 쓰잖아요. 그럼 낮에는 그게 태양광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자체 그 SL이 갖다가 자기가 전기를 쓰니까 정부 이런 정책에 계량이 안 되니까 이게 비용을 덜 때려막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은 ESS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하는데 한국 이게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그렇죠. 점점 죽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우려스럽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정부 당국이 이런 면에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이 지금 배터리 내재화한 게, 비아디인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테슬라, 뭐, 폭스바겐, 볼보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배터리 생산 다 내재화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배터리 내재화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배터리가 공급업체들 입장에는 표준화가 좀 필요해서 아까 셀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업마다 이게 디자인이 다 다른데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한국 완성업체들 하기에는 가성비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유노닉처럼 어떤 부동한 기업의 디자인 수요에 따라서 그 배터리를 가성비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수요가 한국은 커질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업체들의 이런 일단 예.
내재화를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뭐 지금 네. 폭스바겐 네. 그리고 뭐 테슬라 예. 같은 경우 네. 사실 테슬라도 최근에 4680을 발표하면서 4680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겠다. 그러니까 다들 긴장을 했죠. 네. 와 테슬라가 네. 드디어 배터리에 네. 근데 실질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폭스바겐도 쉽지 지금 않은 거죠. 예, 네. 노스볼트를 설립해서 하고 네. 있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는 보면은 네. 저희는 뭐 이제 셀을 만드는 곳은 아니고 네. 저희는 모듈 팩을 하는 회사고 모듈 하지만 팩을 이제 예. 저희는 셀 회사를 많이 좀 접촉하고 있으니까 보면 셀은 그 왜 한국의 기술력이 좋냐면 이 시간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실패를 가지고 또 다시 도전하고 해서 이런 시간적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산업인데 네. 이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쉽게 뭐 좋은 설비, 비싼 설비 네. 가져다가 만들면 되겠지. 네. 근데 이제 그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완성차 입장에서는 네.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싶어 하고 네. 또 원자재 어떤 가격 변동 같은 거에 휘둘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필요하겠죠. 네. 필요한데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가 타이어 만들고 다 네. 자기들이 하진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배터리는 네. 핵심적인 걸 하지 이게 요소이 맞지만 완성차 업체가 내재화를 위해서 시도하기에는 이건 솔직히 불가능하다는 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력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LG만 하더라도 90년대 중반부터 해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인데 탑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 벌써 그럼 25년이 이상이 흐른 건데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난이도가 낮은 걸 선택했지만 중국이 아직까지 NCM에서 저희 한국을 못 따라온 이유는 이게 사실 얼마 안 되는 격차지만 예를 들어서 NCM 811을 중국도 만들어요. 저희는 이미 9가 넘어섰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10 정도가 얼마 안 되는 차이 같지만 이게 이제 또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실패와 반도체와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완성차가 내재화를 하고 싶어 해도 어려운 거죠. 이게 말과 같지 않겠네요. 네. 중국은 가장 잘하는 게 가성비잖아요. 네. 그래서 Cell2 body라고 해서 자동차 자체를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한국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LFP에만 적용이 이제 되고 있긴 네. 한데, 네. 그러니까 C2P가 이제 예. 셀프팩이라고 해서 예. 모듈을 없애버리고, 그렇죠. 저희한테 없애버리잖아요. 좋진 않죠. 그러니까 나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 얘기 지금 듣고 생각나서요.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그 CATL이고 네.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 또 이제 셀2 바디예요. 맞아요. 이건 아예 이제 C2B잖아요. C2B로 가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근데 자체를 갖다가. 문제는 네. 그게 이제 좋은 시도로 보여지고 네. 또 CATL이나 비아디가 내부적으로 많은 테스트를 했겠지만 네. 그 C2P와 C2B 배터리가 장착이 돼서 많은 그 어떤 곳을 다녀보고 이런 많은 검증 사례가 좀 필드에서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필드 사례가 많지 않은 것도 걱정이긴 하고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뭐 많은 테스트나 검증이 내부적으로 했겠지만 그게 수십만 대 수백만 대 차가 다니는 건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NCM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루어는 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C2P와 C2B를 하는 주요한 목적은 무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워낙 이제 LFP가 무거우니까. 근데 그거 경량화해야 그렇죠. 되니까. 근데 사실 NCM은 네. 뭐 무게에 대해서는 워낙 NCM도 무거운 편이지만 네. 이제 LFP에 비해서는 많이 가볍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지만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맞아요. 이제 모듈과 팩을 없애니까 맞아요. 이제 더 스페이스가 나오니까 그렇죠. 좀 여유가 생기고 네. 또 그만큼 또 뭐 다른 배터리를 더 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패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필요한 기술은 맞죠. 그 박사님 만약에 밑에 차체 자체가 배터리면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 건강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쁘지는 않나요? 그러면 네. 제가 예. 국토부에서 네. 자동차에 예, 대한 예. 배터리를 네. 어떻게 관리하고 오케이. 있느냐 안전관. 안전기능 예, 그거에 예. 대해서 제가 한번 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구동 축전지 관련해서 네. 자동차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네. 저 18조 3항 네. 뭐 법률로 보면 이렇게 네. 됩니다. 우리가 조항으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구동 축전지 관련해서는 네. 진짜 바깥에 필드에서 문제가 없도록 사실 다양한 시험을 다 하고 있어요. 여기 단품 시험입니다. 첫째는 진동 시험이에요. 차가 하다 보면 도도도도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는 진동 시험을 합니다. 배터리를 네. 놓고 딱 진동 시험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충격 시험. 가다가 우리가 충격이 충격할 있을 수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충격 예. 시험. 예. 우리가 이제 28 정도로 한번 땅 치고 그 다음에 또 배터리가 하면 압축할 수 있습니까? 전후로. 그렇죠. 다음에 양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시험. 이런 시험을 다 했을 때 밑에 보면 파열. 그 다음에 아까 그 전해질, 네, 네, 액체지 않습니까? 네, 전해질 네. 누출, 벤팅, 발화, 폭발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와 같이 시험 후 절연저항은 이제 우리가 볼트당 우리가 105옴 해서 이러한 시험을 다 거치고 있어요. 이런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같이
어떤 기계적인 네. 진동이나 충격이나 압축시험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열충격. 네. 열충격은 뭐냐면 이 자동차가 쭉 보면 가장 가혹한 사건이 뭐냐면 네. 겨울철에 쫙 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40도였어요. 그다음 쭉 나면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쫙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40도로 갔다가 다시 60도로 쫙 올려집니다. 반복. 배터리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다음 온도. 그런 시험을 합니다. 열충격 시험도 하고 그다음에 화재 났을 때 연소 시험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기 중에서의 그 온도는 우리가 보통 한 1000도, 11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연소 시험을 합니다. 밑에 이제 휘발유 놓고 태워요. 위에다가 800도에서 1100도까지 하죠. 그럴 때 2분간 버텨야 돼요. 왜냐면 운전자가 탈출해야 되니까. 맞아. 이런 시험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과열 방지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시쪽으로 차가 가다가 안에 이제 어떤 냉각 시스템이 고장 날 수 있습니다. 네. 고장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과열 방지해가지고 배터리를 80도에다 놓고 쫙 가열합니다. 네. 그 안에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전해액이라든가 네. 이게 좀 문제가 될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을 또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침수 시험에서 배터리를 염수에다 확 담급니다. 이거 같은 거 초창기에는요 막 부글부글 끓었어요. 여기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낙하 시험 4.9m에서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전 테스트를 네. 여러 방면에서 많이 그렇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같이 네. 뭐 과충전, 가방전 이런 시험을 다 해서 다 패스해서 나와요. 네. 패스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자동차가 가다가 어떤 충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가혹한 게 부분 충돌입니다. 옆으로 그냥 확 그렇죠. TV 보면 각 찌그러진 것 그렇죠. 같잖아요. 이러한 부분 충돌 시험. 그 다음에 차 옆에서 충돌. 그 다음에 기둥 측면. 네. 가다가 이제 가다 쭉 갓길로 가다가 어떤 전보 상태라든가 네. 네. 어떤 나무에 어떤 이러한 뾰족한 걸 했을 때. 그 다음에 후방 충돌. 이런 시험을 다 해요. 이런 시험 해도 밑에 있는 기준처럼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지 않을 것. 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정지 순간부터 그 다음에 뭐냐면 구동 축전 전해액이 누출이 없어야 될 것. 네. 뭐 7% 이하야 될 것. 네. 네. 그 다음에 뭐 전해액이 누출 없어야 될 것. 해서 이러한 네. 거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됐을 때 어떤 배터리에 대한 화재가 없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이 안에 운전자가 탈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은 이러한 충격하는 순간에 문이 열리면 안 돼요. 그럼 운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열려야 됩니다. 나름대로 사실 그 이 국토부나 이쪽에서는 이 자동차의 배터리 관련해서는 안전 기준을 퍼펙트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하고 있지만 자동차가 운행되면서 여러 화에 대해서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충전한 다음에 화재 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필드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까 같이 제가 말했듯이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네. 왜냐면 누가 바로 아프는 게 다 증세가 있는 겁니다. 미리, 그때마다 미리 우리가 이놈을 네. 측정해 놓으면 네. 아, 요거 관리가 화재 날 수 되는 있겠네. 거죠. 그렇게 네. 되면 거의 뭐 이 오케이.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죠. 이번에 미국에서 IRA 인플레 감축법에서 전기차, 2차 전지 등 보조금 정책을 나누면서 전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 이 공급망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EU에서도 우리가 유럽발 지금 IRA법이라고 하는데 전칭은 유럽 핵심 원자재법입니다. RMA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도 배터리 원자재 재편 전략적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그리고 유럽과 이런 전략적 움직 속에서 우리 한국은 어떤 부분을 캐치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일단 산업계에 계시니까 이 대표님은 좀 산업계 측면에서 빨리 어떤 부분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 뭐 우리 기업이 필요한 이런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IRA를 네. 설명드리기 전에 네. 이제 살짝 과거로 돌아가서 네. 일단 뭐 이게 어쨌든 대중국에 대한 네. 압박이니까. 그러니까 뭐 79년 1월 1일 날 이제 미중 수교를 하고 네. 나서 중국이 이제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그 물가를 잡기 위한 공장으로 삼은 네. 것도 있고 소련 견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미국 상품을 다 만들어서 많이 팔 수 있지 않을까 소비 시장으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좀 뿌리내리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시도로 이제 수교를 그렇죠. 한 건데 사실 중국이 그렇게 걸러가진 않았어요. 중국이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2001년도 그런 이유로 이제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 10년 전에 미국에서 보면 공화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발간된 중국 공산당의 악성 영향력 폭로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이걸 네. 보면 10년 전인데 네. 중국이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에 아주 악성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네. 그래서 10년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 와서 이제 관세로 이제 때리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뭐 칩 리쇼어링 네. 다시 회귀하게 하면서 네. 그다음에 치포 반도체로 이제 또 지금 중국을 그렇죠. 압박하고 있고 이제 네.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네. 거죠. 최근에 8월 달에 나온 게 이제 반도체와 과학법이 네.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배터리 동맹 네. 이제 IRA
사실 굉장히 전방위적이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최근까지만 하여튼 가장 결정적인 게 IRA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반도체처럼 이제 중국이 할 수 없는 분야가 좀 있어요. 이제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특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장비도 다 또 미국이나 또 네덜란드 거고 하니까. 근데 이 배터리는 두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배제가 아니라 저희 느낌에는 그냥 아예 이제 중국을 이제 아예 서세 말려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IRA가 어쨌든 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미국 자체의 힘만으로는 중국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배터리 동맹처럼 야, 우리가 미국 시장에 판을 깔아주고 한국 와서 돈 벌어. 일본 돈 벌어. 근데 중국은 아니야. 근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배터리를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는 이제 그 실패와 시간과 노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도 탐이 나겠죠. 배터리 사업이. 근데 불가능한 거죠. 자기들이 하기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GM이나 포드나 여러 뭐 회사들하고 이제 합작을 많이 하고 시키고 있지만 그러려면 시장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이 전 세계 양대 산맥이잖아요. 자동차에. 네. 네. 그러니까 북미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서 중국 눌러. 그 대신 내가 시장 열어준 만큼 너희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좀 있어요. IRA 관련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는 지금 좀 손해를 봅니다. 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전기 구조. 자동차는 예, 현대차가 지금 손해를 좀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미국한테 우버죠. 네. 우버나 어떤 그런 뭐 렌탈 리스 차량은 좀 풀어달라. 네. 그쪽으로 수요가 나갈 수 네.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 아마 순순히 말을 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 네. 또 최근에 이제 20만 대 제약을 풀어버렸어요. 네. 그게 뭐냐면 맞아요. GM하고 이제 지금 테슬라가 맞아요. 거의 이미 그거 차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풀어주면서 이제 네. 테슬라도 보조금이 나와요. 네. 근데 이게 미국 논리는 뭐냐면 그래 자동차 너희 손해 좀 볼 건데 그 대신 너희는 배터리와 거기서 태양광에서 돈을 벌어라. 벌잖아.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결산을 보면 너희는 플러스야. 그러니까 징징대지 마. 네. 약간 이런 차원으로 지금 미국이. 근데 어쨌든 주 타겟은 중국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좀 주저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요소수 살 때 경험을 했지만 맞습니다. 이 중국의 어떤 그런 공급망 장악이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올 수 있다는 경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 업체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서, 소재에 관련해서. 근데 이제 당장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주저하지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이나 무역적인 측면에 중국에 많이 좀 솔직히 조금 기대는 건 사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또는 중국과 어떤 불편한 관계가 되면 또 다른 어떤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러운 스텝을 밟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어떤 이 스탠스를 취하냐면 겁먹지 말고 날 따라와. 우리 한국한테 또 힘을, 그러니까 용기를 북돋아 준 거죠. 내가 시장 열어주고 돈 벌게 해줄 테니까 중국 눌러. 라고 사실은 이게 이제 한국 대신 시동을 걸어준 거예요. IRA가. 그래서 배터리는 아마 5년 안에 거의 뭐 60%, 한 3분의 2 정도까지. 글로벌 시장이 크게 차지한다는 네, 거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산업 경제를 크게 변화 주는 게 하나는 지금 미국의 IRA고요. 그리고 이번에 유럽에서 내놓은 CBAM. 그 두 개 엄청난 이거 기업들이 연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엄청난 준비. 이게 앞으로 20, 30년 미래 몇십 년을 결정하는 엄청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스토리가 그렇게 가면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지금 배터리 쪽의 시장을 미국 시장을 열어주는 건 확실해요. 지금 55%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네네. 꼭 그렇게 될 거로 보는데 그게 그러면 삼성, SK, LG 일이잖아요. 근데 완성차로는 현대자동차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전반 산업 자동차 업계가 이렇게 가는데 만약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엄청난 이제 위기가 온 거잖아요. 네. 저 보기에는 아까 제안하신 거 현대자동차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배터리 그 아까 전체 모바일 플랫폼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저는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어차피 공급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자동차에서 그게 디바이스니까 현대자동차 전체를 갖다가 재사용 자동차 아까 전력 사용 그 디바이스로 그렇죠. 쓰는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마 현대 네. 그룹에서도 네. 이 배터리 재사용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이 왜냐면- 제안을 다 네, 현대자동차가 네, 네. 열심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중국은 1년에 신차가 옛날에 3천만 대씩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 30%가 전기자동차로 바뀌면 거의 900만 대가 전기자동차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플랫폼 있잖아요. 배터리 관리 플랫폼. 그걸 사실 중국에서 해야 돼요. 중국은 지금 데이터가 충분히 나왔거든요.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중국에서도 아마 일부 그 데이터를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이걸 지금 보기에는 그차도 지금 중국 기업들이 이게 전반 이 플랫폼을 제품, R&D
그리고 지금 스마트 팩토리까지 해서 이거 하나의 스마트 팩토리 개념이 배터리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품 R&D 스마트 팩토리에서 하나의 전체 이 밸류 체인을 하나의 통합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이게 다 그냥 제각기 놀고 분산된 상황이고 이게 통합 데이터 관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제재로 가면은. 그래서 지금 이 IR라는 이 법이 나왔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사실은 ESG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 박사님이 많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하고 싶은 얘기 중에 꼭 하고 싶은 게 또 어떤 게 있죠? 일단은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 입장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또 환경성 측면에서 네. 어떤 전력 구조를 그렇죠. 일단 그걸 첫째는 그 전력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어떤 경제성 측면에서는 네. 이와 같이 이 전기 자동차의 축전지 배터리를 네. 어떤 에너지 수요 관리 측면에서 전력 저장하는 수단에서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 오케이.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안전 측면에서는 뭐 자동차 안전 기준에서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필드에서 또 가끔씩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계속 부단히 네. 안전 기준을 갖다 보다도 강화시켜야 된다는 안전 거죠. 기술 강화. 네, 이제 네. 필드에서 어떤 충돌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화재 났을 때 그걸 정확히 분석해서 네. 이제 보완할 게 뭔지 네. 해서 이제 안전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되고 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전기차 하면 네. 뭐 실적으로 뭐 우리가 성능까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일회 충전 거리 우리가 이제 800km 네. 아니면 1000km 막 하는데 네. 이게 진짜 전기차를 보급하는 이유가 뭐냐? 온실가스 줄이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 절약? 그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에 맞춰서 좀 이 정부의 정책을 피고 거기 맞춰서 뭔가 보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에코드라 하면서 왜 전기차 가능하면 보급? 예. 왜냐면 가능하면 네. 차는 차는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했던 게 가능하면 트렁크를 비워서 무게를 줄이고 네. 연료 같은 거를 가능하면 20리터만 필요한 거 하라. 네. 그런데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800km, 1000km면요. 내연기관을 보면 네. 연료 만땅 채우고 다니는 거예요. 네. 정책적으로 봤을 때 네. 진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온실가스나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무조건 성능만 따라가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여러 가지 있지만요. 그래서 어떤 일회 충전, 저 같은 걸 모르겠어요. 목적에 맞게 보급하는 거죠. 일회 충전 거리 뭐 100km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이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네. 보조금 지급도 단지 전기차 이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하는 CO2 측면에서 네. CO2를 기준으로 네. 그렇게 하면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많은 CO2나 연비를 줄이는 게 더 할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기업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필드에서 가끔씩 하다 이제 전기차 사고 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분석하는 거죠. 단지 안전 기준의 만족뿐만 아니라 필드에서 왜 저런 문제가 나올까? 왜냐하면 안전 기준이라는 것은 모든 걸 완벽하게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하는 거죠. 다양한 시험을 해보고 그래서 안 나오도록 일단 사고 나면 문제 몇 번 타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기차 같은 거 배터리 고가예요. 네. 2천만 원. 그래서 네. 어떤 차주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터리 고장 났어. 그 통째로 교체해야 돼요. 네. 그게 사실 현재는 몇 대 안 되지만 한 30만 대 정도밖에 안 되지만 향후 많이 보급됐을 때 2천만 원짜리 통째로 가라?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AS 할 수 있도록 뭔가 이 부품별로 교환할 수 있도록 아까 이력 관리라든가 해가지고 또 그런 방향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같이 이 배터리를 나중에 전력 관리 수요 측면에 쓸 수 있도록 단지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배터리는 하나의 전력 수요 관리 향후에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고려해서 뭔가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박사님이 생각을 듣고 싶은데 전기차가 단지 환경 문제 때문에 보급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기차가 큰 배경과 작은 배경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석유 에너지 자동차 시대에 그 엔진 기술 이런 게 절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전기차 노선으로 패권 어떤 그렇죠.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보다도 저는 전기차를 해야 되는 게 친환경 이슈 당연히 있습니다만 네. 그보다도 전기차 시대와 석유 자동차 시대는 게임 체인저가 되게 다르거든요. 네. 전기차 자체는 플랫폼이거든요. 네. 플랫폼 좋아하시잖아요. 아까 네. 그 배터리 네. 관리. 그것처럼 전기차는 네 발이 달린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기차가 갈 때마다 들어오는 이 정보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실 GPS 기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데이터 관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친환경 이슈가 아니라 어떤 국가 전략적 이 데이터 확보 관리해서 전기차 보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친환경 문제도 있지만. 근데 아까 그 말씀 되게 가슴에 닿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안전 문제, 환경 문제, 경제성 다 겸비하기 너무 힘드니까 시나리오별로
목적에 맞게 그 상황에서는 그 자동차 정도는 오케이. 이렇게 목적별로 자동차 보급 정책 그리고 배터리 관리 정책 등등 친환경 이런 정책을 좀 목적별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완전히 동의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대표님한테 왜냐면 오늘 네. 시장 얘기를 제가 전혀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되게 관심 갖는데 좀 시장 얘기를 좀 내용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업도 하시고 하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전기차 시장과 네. 배터리 시장 네. 이게 다르잖아요. 네. 뭐 같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전기차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한국 시장도 좋고 글로벌 시장도 좋고요. 배터리 시장도 지금 어떻게 규모를 생각하고 있는지 전망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지금 IRA도 그렇고 네. RMA도 그렇고 네. 일단 저희 한국 배터리 3사와 이제 네. 관련 산업계 업체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소재를 떠나서 네, 이제 시장을 열어주고 네. 들어와서 배터리를 만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혜택을 받는 건 물론 당연히 이제 배터리 3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저는 이제 이미 많이 또 올라 있으니까 저는 이제 장비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장비 쪽이라면 어떤 걸 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간 이제 그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기계 설비들이. 설비. 예, 설비들이. 그 설비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기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톱텍, 네. 뭐 DSK 이런 식으로 이제 장비 회사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수주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나라의 배터리 3사도 있지만 또 지금 유럽도 뭐 노스볼트라든가 뭐 브리티시 볼트, 뭐 이탈볼트 많이 이제 네. 나타나고 있고 물론 거기도 이제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중도에 조금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생산하려고 시도는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장비들도 좀 구매를 해야 되고 또 미국은 뭐 저희가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 5년 10년 이래로 이제 제가 봐서는 장비 쪽 시장이 거의 커질 폭발을 하겠죠.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네. 저희 나라의 장비 업체들이 이 배터리 3사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많은 걸 또 연구하고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상당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배터리 3사보다는 네.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장비 이제 쪽이 뜨고 훨씬, 있는 장비 네. 쪽이 좀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차적으로 주목받고요. 혹시 상장 기업들 중에 네. 중국 기업도 좋고 한국 기업도 좋고 미국 기업도 좋은데 관심 가져야 되는 기업이 있나요, 혹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예. 이제 하나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아. 예, 저희도 사실은 이제 추후에 뭐 배터리를 만드는 네. 셀 만드는 기계 뭐 설비도 있지만 사실 저희 모드패커 같은 입장에서는 모드팩도 같이 좀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톱텍과 DSK와 하나기술 요 세 군데 정도를 제가 늘 염두에 좀 두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를 소재 관련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뭐 워낙 다 많이 알려져 다 있으니까 알고 있고 예. 하니까 그 이 대표는 중국에서 엄청나 오래 계셨고 중국도 중국어도 잘하시고 이 영어도 글로벌에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 질문 드리면 지금 중국 기업들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냐면요. 중미 갈등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좀 많이 특히 이런 미래 배터리나 뭐 전기자동차나 반도체 어렵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면 전반적인 공급 체인을 한국에다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또 많이 갖고 오면 원산지 증명 이런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것만 중국에서 갖고 오고 전체 이 공급망 전체를 한국에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안 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할 건데 네. 한국이 그래서 저는 기회에 있다고 늘 하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기 뭐 새만금도 좋고 군산 그리고 경상도 저쪽 그쵸. 포스텍이 있는 그쪽 네네. 그게 되게 이게 위치가 좋거든요. 이게 항만이나 다 돼 있어서. 그래서 전반적인 이 배터리 산업 관련 생태계 플랫폼을 한국이 구축하기가 저는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네. 이제 그 우리 네. 배터리 산업 이전에 네. 사실 이제 관세 같은 걸로 이제 네. 미국이 많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네. 뭐 알려진 사실 지금 저희 나라가 네. 그 경제 영토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만 체계를 예,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부터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공장을 차리고 했는데 이제 그게 활성화된 것도 있지만 이제 활성화 안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좀 현지화가 안 되는 부분. 중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죠. 현지화가 안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사실- 큰 이유는 어떤 게 사실 1대1로를 뭐 요즘 조금 지났지만 1대1로 보더라도 현지화를 많이 못한 그러니까 중국 사람을 가서 채용을 하고 중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현지 결국은- 인력 채용이라든지 문화 그럼요, 존중이라든지 뭐 그게- 등등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좀 보여요. 그래서 그게 뭐 문화적인 측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현지화가 되게 필요한 거는 뭐 전 네. 세계적인 마찬가지 이유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시도가 많이 있어 왔고 네. 근데 최근에 또 배터리 때문에 이제 중국이 또 자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막혔어요. 근데 사실
유럽 시장은 그 CRMA가 중국에 주는 타격은 미국보다는 적어요. 네. 이미 중국은 유럽 쪽에 많이 진출이 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과 유럽 시장을 안 나갈 수는 없고 일단 한번 굴복은 했지만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많이 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뭐 중국의 배터리 셀 업체가 여기 공장을 차려서 네. 셀을 공급하고 네. 이제 저희 같은 모듈 패커가 네. 이제 모듈 팩을 입혀서 맞아요. 만들어서 완성품 만든 다음에 맞아요. 납품하는 방식. 물론 그것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규제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해야 네, 되겠지만 그렇죠. 그게 사실은 활로를 뚫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네. 뭐 오늘 마지막에 어떤 그런 제가 준비한 이제 멘트는 네. 지금 뭐 중웨이도 아시지만 예. 포항에 이제 중웨이 같은 들어왔잖아요. 경우가 예. 어마어마하게 가장 큰 회사예요. 큰, 예. 전 세계 전구체의 맞습니다. 탑이니까. 탑이잖아요. 그게 근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올 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의 뭐 어떤 국수주의적인 시선으로는 중국한테 배부를 이게 맞아요. 이런 시선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갈 거는. 물론 1등은 해야 되는 경쟁을 해서 서로 이제 기술력이 좋아지고 앞다퉈 이걸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너 잘하는 거 뭐야, 나 잘하는 거 이거야 해서 같이 해서 우리 더 좋은 완성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시장을 석권하자 이렇게 가야 되고 또 중국도 이제 미국과 유럽에 대한 이런 제약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말로 해서 이제 뭐 너희를 이용만 하고 내가 버릴 거야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중 간의 수교 30년 이래에 가장 좋은 어떤 협력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박영선 박사님과 이중구 대표님 모시고 배터리 관련, 2차 전지 관련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나눴고요. 저한테 주는 인사이트는 우리가 기업의 측면에서도 좋고 또 혹은 정부 측면에서도 좋고 혹은 투자자 측면에서 우선 지금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지표는 안전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근데 안전과 환경을 따지다 보면 경제성이 사실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불가능한 상황형일 문제일 수도 있는데 목적에 맞게 시나리오를 맞게 단계적인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를 두 분과 말씀 나누면서 지금 다시 한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많은 참고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 쇼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